수익이 안 나는 부동산 법인은 쓰레기야. 자, 네 번째 이야기 들어가 볼까요? 자, 조금 전에 수장님이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부동산 투자할 때 법인으로 많이 투자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주시는데 법인 열풍이 지금 또다시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 법인이 개인에게 매수한 주택이 4만여 호에 달했고 새로 창업한 부동산 기업 수도 전년보다 40% 늘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유는 법인의 부동산 매수가 늘어난 이유가 세금 회피의 목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출 자체는 막았으니까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부동산 세율도 법인이 훨씬 더 낮아요. 뭐 예를 들어 뭐 공시가격 12억인 2주택을 보유한 개인의 보유세가 약 1,909만 원인 반면에 개인과 법인 명의로 각각 소유했다면 보유세가 931만 원으로 978만 원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게 법인 이름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게 굉장한 이슈인데 시청자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수장님 기억나는 대로 그러니까, 법인으로 할 때 장단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 기사에서 나온 얘기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라든가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낮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두 명으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의가 하나가 아니라 법인이 갖고 있는 거 하나, 내가 하나 갖고 있는 거 하나를 나누다 보니까 세율 자체가 소득세율을 각각 적용하니까, 그렇죠. 예,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각각 조정하니까 적용하니까 세금이 이렇게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거잖아요. 다주택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되면. 예, 그렇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고. 법인세 세율 자체가 일단 양도소득세 세율보다는 차익이 많이 남는다는 전제, 보통 차익이 남는다고 가정하고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법인으로 세율 자체가 가정, 낮죠. 예, 법인세 세율이 낮은데 이와 관련해서 항상 세무사님들이 얘기하는 게 법인세를 그렇게 낼 뿐이지 그 법인에 있는 돈을 개인에게 다시 갖고 올 때는 한 번 더 세금을 똑같이 그에 준하는 종합소득세 세율을 내야 되기 때문에 법인이 그렇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거 같아요. 근데 일반 세율로 따지면 그런데 이제 지금 보유세를 이렇게 회피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법인의 장점은 그거 같아요. 단기 매매에 따른 중과 세율을 회피해 갈 수 있는 거. 조금만 남으면 팔고 이렇게 사고 팔고 원래 1년 이내에 팔면 중과세 40% 세율 이제 50%인가요? 예, 50%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세율 자체가 너무 큰데 그걸 회피할 수 있다는 게 그 세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올라도 개인은 못 파는 경우가 많지만 이제 그런 일부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져보면 법인세 내고 소득세 내도 더 차라리 유리하다. 그리고 비용 털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해서 법인으로 많이들 가시는 것 같은데 특히 대출 받으면 비용이 100% 인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자에 대해서. 금융비용에 대한 이자가 일반적으로 개인이 주택을 매수할 경우에는 대출이자 비용 처리가 안 되지만 사업자로 매수할 경우에는 그것도 다 이자 낸 것도 양도 차익에서 그러니까 양도 차익이 이 법인세 계산할 때 또는 이제 소득세 계산할 때 빼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단점도 있잖아요. 그렇죠. 법인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개인은 그냥 통장에 있는 돈 갖다 써도 되는데 법인은 돈 있다고 해서 그거 내 돈 아니고 지수증명. 함부로 돈 갖다 쓰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법인체로서 법인격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라든가 그다음에 뭐 기장하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들 어떤 신고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지켜야 될 의무들이 많아서 되게 까다롭죠. 그러니까요. 네. 저는 법인 투자를 이렇게 좋다고 생각 안 해. 난 좋은지 모르겠어. 이 우리 예전에 그 지난 텀 이번 텀 말고요. 지난 텀에도 법인 설립을 해서 부동산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얘기들은 있어 왔어요. 아니 많이들 네. 했어요 그때도. 네, 그렇죠. 경매 받으신 분들은 거의 법인 만들어 가지고 늘 많이 하셨죠. 근데 그러니까. 하락장이 오니까 수익이 안 나는 부동산 법인은 쓰레기야. 그러니까 네, 골치 주의하셔야 될 아파. 것들 맞아요. 그다음에 또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취득세에 대해서 감면 조건이 없다라는 거. 더 나아가서는 투기과 그 뭐죠? 과밀억제권력에 대해서 법인 본점을 설립했을 때 취득세 뭐 중과 규정이 있어서 어마어마해요. 네. 그래서 특히 주택이 아니고
일반 뭐 비주택의 경우에는 중과까지 적용을 받으면요. 상상을 초월하는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된다라는 점도 굉장히 큰 단점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등세권이라고 한다면서요. 등세권, 등기소가 가까이에 있는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그래서 뭐 용인 일부 지역 이런 데가 되게 인기라고 하던데. 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번에 2월 20일 대책에 나왔잖아요. 법인 대출 안 된다. 네. 법인 대출도 지금 꽉꽉. 그러니까 법인 관련해서 이렇게 지금 흘러가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데들을 규제를 어떻게든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정부에서도 그렇게 보여져요. 한편으로는 정부에서도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인지하고 보고 있죠. 있다라는 부분도 아마 시청자분들도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 소장님은 우리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법인 설립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개인 이름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 나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사고 팔고를 많이 하는 투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별로 그러니까 짤짤이 많이 한다고 해서 짤짤이 해봐야 짤짤이야. 짤짤이 많이 한다고 해서 이게 많이 제대로 된 거를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런 표현을 썼는데 재개발 투자 여러 개에서 막 세금 내고 얼마 남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 재건축 쌀 때 들어가서 한 방 크게 먹는 게 훨씬 많이 먹어. 그러니까 비싸고 좋은 동네에서 저렴할 때 잘 사서 한 방 먹는 게 훨씬 짤짤이 열심히 해봐야 특히 지방 가서 짤짤이 뭐 몇천만 원짜리 짤짤이 해봐야 열심히 몸만 바꾸고 힘든데 실제로 재건축에서 한 방에 뭐 10몇 억씩 딱딱 먹어버리고 하면 내가 왜 했나 싶거든 한 걸 제가 지난 텀에 봤거든요. 그러니까 투기를 하지 않고 그냥 좋은 지역에 물건 시기 좋을 때 잘 사서 장기 보유하신 분은 사회에서 볼 때도 되게 바람직한 좋은 동네를 저렴한 때 잘 사서 많이 올랐네요. 역시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맨날 투기꾼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그렇게 사서 세금 내고 못 팔고 해서 막 엄청 남은 것 같지만 그거 다 모아서 강남 거 하나 사려고 보면 차라리 그때 강남 거 하나 사는 게 더 많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 봐왔거든. 그래서 저는 전자 쪽에 투자를 선호해요. 시기를 잘 타서 목돈을 만들어서 들고 있다가 그 시절에 가서 좋은 걸 잘 사면 돼. 그렇게 하는 게 좋지. 뭐 이거 다니면서 짤짤이 하러 다니는 거를 좋은 투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안 해. 안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또 아니야. 왜냐면 그거는 각자의 선택의 문제잖아.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별로 안 좋아한다. 하는 분들은 존중하지만 나는 별로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 그렇게까지 해야 돼? 뭐 이런 쪽이지. 저도 개인적으로 법인으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유는 뭐냐면 가격 우리 아까 수장님 얘기했듯이 막간 걸 봤잖아.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봐가지고 개인적으로 수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이 법인 이거 매수하는 사람들이 돈 많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내가 임차인이면 임대인이 법인이면 그 집은 전세 안 들어가. 이게 장이 딱 분위기 바뀌잖아요. 변곡점이 와서 시장 안 좋아져서 주택가격이 꺾이는 상황이 오잖아. 이 물건 다 하자야. 왜냐하면 사람들이 법인 투자하고 하는 게 보통 보면 최대한 개인으로 받을 수 있는 못 받는 대출들을 받을 수 있어서 법인 가는 경우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부실 임대인이야. 가격들이 전체적으로 꺾이면 이 사람이 하나만 갖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자기 개인으로 보유하고 있는 집 외에 여러 개를 하고 싶으니까 법인을 단기로 사고 팔고 하고 싶으니까 법인을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그 많은 집들이 다 부실일 거야. 근데 내가 집 전세 계약하라고 하는데 부동산 법인이 임대인이래. 부동산에서 소개하겠지. 집도 많고요. 능력 있고 부자인 분이 임대인이라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고? 그럼 네 임대인 네 갖고 있는 집 와서 다 까봐. 얼마나 부채가 있는지 내가 나중에 전세 계약 만료될 때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쯤 나도 계산해보게 좀 까봐. 어떤 주인이 와서 그걸 얘기해 주겠어요. 난 너 말고 다른 임차인 할래. 근데 임차인 입장에서도 임대인이 법인이라고 하면 난 되게 리스키해. 나는 들어가기 싫을 것 같거든요. 이게 부실이 생기면 다 무너져. 이 그러니까. 지난 하락장에서도
대출 이자 이런 것들 되게 못 갚아가지고 일가족 자살 사건 이런 것들 나왔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 그분이 먹고 살 돈이 없어서 못 산 게 그 사례들 보면 경매 하시던 분이 집이 15채인데 시장이 꺾여가지고 있는 부채는 상환해야 되는데 깡통이 돼서 상환이 안 되고 수익이 없다 보니까 극단의 선택을 하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뭐 지금은 좀 이른 시기일 수 있어요. 부동산 시장이 변곡점이고 지금 이제부터 꺾인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이른 시기일 수 있어요. 저는 아직 끝까지는 안 갔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의 욕망이 끝까지는 안 갔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어느 시점이 오면 변곡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요번에 코로나 이 사태가 이 거시경제라든가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되게 공포감이 더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한순간이야. 2008년에도 금융위기가 왔을 때 기억하세요? 2008년 상반기에 마포에 재개발 사러 다녔어. 막 부동산들 다니면서 그냥 미국에서는 힘들다는데 그건 뉴스에서 보는 얘기고 미국에서 그런 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지. 그러면서 맞아. 그래서 가격이 2008년도 가격이 올랐어. 그럼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황당한 일이구나라는 걸 느낀 건 2008년도 하반기 가면서부터였거든요. 야, 막 이자가 갑자기 급등하고 이제 사람들이 갑자기 싹 사라지고 분위기가 그러니까 오늘 이러다가 갑자기 내일 분위기가 싹 바뀌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뜸해지다가 어느 시점 가면 그때부터 이제 안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자, 얘기가 법인에서 돌아갔는데 하락장에서 이렇게 법인 투자 맞아요. 물건들이 하자로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부동산을 레버리지를 풀로 땡겨가지고 껍데기처럼 부동산들을 많이 들고 있는 임대인의 물건은 리스키하다. 법인 투자자들은 그럴 가능성이 크니까 나는 임차인 입장에서 싫다 그런 얘기인 거거든요. 예. 자. 저는 아무튼 이런 투자를 지양합니다. 지향하지 않아요. 네. 자, 법인 설립을 통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조금 있다가 동탄 이야기 나눌 때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탄. 예.